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주점렬님께서 라오스에서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거 참 제가 뭐라고 얘기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야, 소설도 이런 소설이면 아침 드라마도 이런 수준이면 막장이 아니라 개연성 없다고 욕먹지 않을까 싶은데, 자, 바로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침 드라마로 쓴다면 욕먹기 딱 좋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덕수와 이낙연이 단일화를 한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이 한덕수에 묻어서 국힘당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낙연은 지금 지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 싶은 거고, 이왕이면은 국힘당의 후보가 되고 싶은데, 그렇다고 국힘당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으니 한덕수한테 묻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뭐 단일화 과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무튼 한덕수하고 이낙연이 단일화를 한답니다. 참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든 원래 이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시작했든 기득권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 자신의 뿌리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배신한다. 서울대 출신의 사람들, 분명히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뒤통수를 때리고 넘어갔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뿌리가 수구적폐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덕수, 이낙연 단일화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 그러고 보니야 좀 닮았다 둘이. 니글거리는 게 좀 닮았죠. 점잖은 척 하는 것도 좀 닮았죠. 이 둘이 단일화를 한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단일화에는 이상하게도 김건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둘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김건희의 힘일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기사예요. 이낙연이가 대선에 출마를 하는데 대선 출마한 뒤에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거야. 이낙연이가 오늘 동아일보 채널A와 통화를 했는데 한덕수하고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한덕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알아보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 개혁이나 사회 통합, 뭐 위기 극복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상 이낙연이 한덕수한테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나 너랑 단일화 하고 싶어.
야, 너 나랑 이벤트 만들면 괜찮지 않겠냐?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추파 던진 거예요. 또는 야, 한덕수, 네가 이번에 국힘당하고 무슨 단일화 쇼를 하는 모양인데 그거 할 때 나도 좀 끼워줘.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낙연은 나름 계산을 좀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덕수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국힘당 쪽하고 단일화 경선이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그 시기는 5월 3일 이후가 될 거예요. 근데 5월 11일 날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빠듯합니다. 일주일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낙연까지 이 경선, 이 단일화 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힘당에서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홍준표일 가능성이 좀 높죠. 홍준표의 한덕수의 이낙연 요 셋이가 2차 이른바 단일화를 말하는 2차 경선을 붙게 되는 거지. 플레이오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낙연은 요렇게 셋이서 붙을 경우에 지한테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가 국힘당에 덜썩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국힘당한테 나를 단일화 대상으로 삼아달라 말도 못하겠는데 뭐는 할 수 있겠다? 한덕수가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면 되겠다. 요 계산을 한 거지. 와, 씨. 그런데 아무리 그런 계산이 섰다고 해도 이해가 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의 머릿속에 민주주의고 뭐 사명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신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자신이 권력에 다시 한번 접근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뭐 그런 데 다 모든 것이 집중이 돼 있는 겁니다. 한덕수 지금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남에서도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고 있죠. 그런 이낙연이 중앙정계에서 이 톤을 좀 목소리를 내려면 목소리 톤을 높이려면 뭔가 이벤트가 필요한 건데 그 이벤트가 이낙연 입장에서는 한덕수라고 보는 겁니다. 참. 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덕수와 이낙연 이상하게 둘이 좀 뭔가 공통점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요. 한덕수와 이낙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근데 둘이 좀 느끼한 게 닮았어. 그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공통점은 김건희라고 말합니다. 이낙연한테 어떤 계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이낙연이 이런 계산까지 하게 된 것은 그 시발점은 아마 김건희일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가 지금 출마하려고 지금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짓거리, 그 이상한 짓거리의 배경에는 김건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덕수라는 사람은요, 본인이 출마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솔직히 남한테 출마하세요 라고 권유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가 출마를 결심할 정도로 강단이 있거나 배짱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출마 당한 가능성이 제일 크죠. 만약에 한덕수가 누군가로부터 출마 당했다면 출마하라고 출마 뭐 당했다면 표현을 그렇게 합시다. 출마 당했다면 그것은 아마 이 한덕수의 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지금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뭐 한덕수 출세에 뭐 지장이 있다라 그래서 애도 안 낳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아무튼 이낙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낙연이나 한덕수나 둘 다 본인의
집은 그렇게 뭐 부유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있는 집안은 아닙니다. 좀 한미한 집안이죠. 그럼에도 이 둘이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처갓집이 좀 빵빵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둘 다.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 이 부인의 공통점입니다. 이 둘 다 부인이 미술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둘 다 화가이거나 혹은 그 화랑, 그러니까 미술업이죠. 예. 미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미술 작품 거래를 하는 겁니다. 보통 미술 작품 거래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화가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낙연 같은 경우에 부인의 그림 한 점이 900만 원씩 한다 그래. 한두 점만 팔아도 글쎄요. 와, 이거 뭐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 거네. 1년에 뭐 너댓 점만 팔아도 웬만한 사람 연봉보다 낫겠다. 그죠? 아무튼 이 두 사람 부인이 직업과도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네요. 그런데 미술이라고 얘기하니까 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김건희죠. 김건희는 본인도 뭐 미대를 나왔대나 어쨌거나 하여튼 예, 미술 쪽에서 계속 밥 먹고 살아왔어. 줄리로도 살아왔겠지만 네. 미술 쪽에 괜히 오랫동안 일해왔죠. 코바나 컨텐츠도 사실 미술 관련 업체, 뭐 이벤트 업체잖아요. 아무튼 결국 이들은 김건희와 상당히 공통점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상당히 소통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낙연의 부인은 김건희와 사제지간이다라는 주장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낙연의 부인은 김숙희 씨죠. 미술교사였대요. 미술교사를 하다가 퇴직을 하는데 그 강서구인가요? 강서구의 명일여고라 그랬나? 명덕여고라 그랬나? 하여튼 뭐 거기에서 미술교사를 했대요. 그리고 이낙연과 함께 일본을 갔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화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전남도지사를 할 때 이 김숙희 씨의 그림이 꽤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작품 거래가 많대요. 진짜 많이 팔린다. 하여튼 좋게 말해서 작품 거래가 많다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림이 많이 팔린답니다. 꽤 높은 가격에. 그래서 이 미술업계, 특히 화랑 쪽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미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 덕에 유명해진 이낙연 부인의 그림. 이게 2017년 기사예요. 이낙연 부인의 그림값은 900만 원. 역시 2017년 기사인데 비슷한 시기에 나온 기사 중에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갑니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돈 받고 써준 기사죠. 광고 기사입니다. 아무튼 2017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낙연의 부인이 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자,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 동네 이게 미술업계 쪽에서는 꽤 큰 손으로 활동했었고 꽤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한 점에 900만 원이라 와우. 자, 그리고 활동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까지 났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보도자료를 뿌렸지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셨네. 대단합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이 김숙희 씨가 김건희의 글쎄 선생님이었대잖아요. 김건희도 미술 쪽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이 두 사람 사이는 꽤 오래전부터 연관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지금도 연관이 없을 수가 없죠. 둘 다 같은 업계에서 활동하는데 미술업계가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거든. 그리고 그림을 사고 판다라는 게 누가 그림을 사겠어요? 예.
돈이 있는 사람이 산단 말이야. 그림 한 점에 900만 원. 뭐 가격이 높다 낮다 뭐 따지기는 그렇고 하여튼 900만 원씩이나 하는 그림을 덥석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돈이 있는 사람이겠죠.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좁아요. 다 알지. 누가 누구라는 거.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이낙연과 한덕수 사이에 무슨 정치적 거래가 생긴다면 그 거간꾼은 김건희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낙연도 한덕수도 마찬가지죠. 한덕수 부인은 정말 김건희와 판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닮았어요. 무속과도 아주 관련이 깊다고 하죠. 이건 2002년도 기사인데 한덕수 부인의 무속 논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명리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거일 뿐이다. 무속이 아니라 명리학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이 아니라 역술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아, 좋아요. 무속인은 아니지만 역술인이긴 하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기사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12년 기사인데 2012년에 조용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무속인이죠. 팔자기행이라는 칼럼을 어느 신문에다 씁니다. 거기에 한덕수 총리의 관운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한덕수 총리의 관운을 맞춘 거는 부인이었다. 그러면서 이 한덕수 부인이 상당한 수준의 무속인이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이미 한번 거론을 해줘요. 상당한 수준이죠. 실제로 이 기사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대 미대를 나온 화가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덕수 부인의 이름은 최아영인가 뭐 그럴 겁니다. 서울대 미대를 나왔대요. 이낙연 부인은 이화여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네. 자, 보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글쎄 이게 역술이라고 해야 될지 무속이라고 해야 될지. 하지만 꿈풀이는 역술이라기보다는 무속에 가깝습니다. 어쨌거나 한덕수 부인, 이 부인은 무속인이네. 그죠? 미술인데 무속인이네. 무척 가깝죠. 이거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결국 김건희, 그 다음에 한덕수의 부인 최모 씨, 이낙연의 부인 김모 씨,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미술이고 무속인 거죠. 참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어떤 분들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유, 됐어. 그놈들이 뭐 지랄을 하든 발광을 떨든 지들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더 났어요. 한덕수가 이낙연하고 연대를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까지 영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몸집 불리기죠. 그러니까 한덕수와 이낙연의 연대는, 한덕수와 이낙연의 단일화는 그냥 단순히 호사가들의 입방 하나 가능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낙연도 입지를 했고 한덕수도 싫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여기 플러스 원으로 정세균까지 영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들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세 명의 총리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아마 한덕수는 이 영입에 성공하면 김부겸을 두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세균 측에서는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만 몰라요. 참 볼만하네요.
한덕수는 이낙연과의 단일화 혹은 연대에 진심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이낙연 쪽인 것 같은데 필요성에 더 절감하고 있는 것은 한덕수인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세균까지 영입을 해서 지 몸집을 부풀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배경에는 김건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참 가진 자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네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뿌리박은 그 위치, 이런 것만 살펴봐도 이미 답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일단 팩트만 나열해 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